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주말 사이에 상승 마감 속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하게 될지 좀 나침반이 되는 ETF 관련 또 야간 선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가 7% 급등이고요. EWI가 2.65% 상승, 야간 선물도 0.45% 플러스로 오늘 출발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서는요. 금리 인하 12월에 FOMC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방향과 또 뉴욕 증시 앞으로의 투신분 수령 이후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 아침에 저희 전화 연결로 함께 만나는데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에 PC 물가가 나왔는데 물가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를 보였다. 네. 그런데 이건 예상 시에는 부합하는 결과다. 그래서 뭐 무난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연준에 혹시 내부 분열 드러나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맞는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은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이미 주가에 많은 걸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번에 하는 거는 기본이고 플러스해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적어도 3번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늘 통상 시작되는 이제 산타 랠리라는 게 12월 한 중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본격화될지 여부가 어찌 보면 이제 FOMC에 달려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2월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3, 6, 9, 12, 1년에 4번 발표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점도표 얘기하는데 경제 전망 요약 SEP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아까 우려하셨던 그 소위 연준 이사들 간의 엄청난 이견, 이것이 얼마나 좀 좁혀졌을까 아니면 더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시장이 기대하는 건 그것의 중간값이 적어도 내년에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지칭해줘야, 그러니까 신호를 줘야만 시장에서는 이제 큰 기대가 생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이 사실은 별로 쏙 좋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네, 딱 얘기하자면 매파적 인하.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참 인하는 인하인데 하필이면 꼭 앞에 뭔가 토를 달고, 그러니까 매파적 인하라는 건 인하인데 이게 좋은 건가?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인하를 원해? 그럼 해줄게. 대신에 내년엔 국물도 없어. 이게 딱 작년에 그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FOMC는 산타 랠리를 준비하는 소위 선물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 영화 무슨 만화영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크리스마스의 악몽인가? 네. 약간 오히려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밀렸던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왼쪽 차트가 정확히 작년 1년간의,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 까지의 이제 그 검정색이 미국 국채 10년물이고요. 파란색이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인데, 그러니까 9월부터 해서 3회 연속 인하하면서 사실은 작년에는 소위 검정색, 그러니까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선반영에서 미리 빠졌다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라갔던 것도 부담이 있다. 또 작년엔 정확히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시장이 랠리를 보였지만 이러다가 부채도 많이 느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10년물 장기금리가 이제 급등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도 보시면 지금 2회 금리가 인하가 됐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10년물 장기금리가 우상향했다가 지금 사실은 미리 선반영에서 좀 미리 내려왔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작년에 이게 혹시 매파적 인하가 되면 혹시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주가는 상당히 조금 요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장기금리 올라가는 건.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매파적 인하인지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번도 내리고 내년도 충분히 내려주기는 비둘기파적인 인하인지가 꼭 같이 체크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이번 FOMC 이후에 내년 적어도 한 1, 2월, 3월 정도까지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월 중순에 시작되는 산타랠리가 가능한가 분수령이 될 정도로 중요한 FOMC가 이번에 열립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데 내년에 이제 점도표와 어떠한 발언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파월 의장의 또 마지막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혹시 또 그 돌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감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해시 부의장이 이제 위원장이 이제 의장으로 된다면 또 양적 완화 실시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이 정말 원하는 조합은 금리도 인하하지만 양적 완화를 결국 그냥 돈을 무제한 푸는 거죠. 사실은 시장에서 모든 국채든 뭐든 가리지 않고 사주는 것 이것 자체를 시장이 원하는 건데 그럴 때 항상 이제 주가는 우상향을 했었던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019년도에 레포 발작 이후에 금리도 인하하고 QT 종료 이후에 QE로 바로 돌아섰던 그 당시가 다시 재현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확실한 건 최근 들어서는 지금 기대 수준은 조금은 내려놔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연준이 레포 발작 이후에 QE로 바로 돌아섰던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후회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상설 레포 기구란 걸 만들어서 지금 어쨌든 레포 시장을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여긴 새로운 단어가 이제 나올 겁니다. 뭐냐면 통상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것은 우리말로 준비금 관리 구매 RMP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리저브 그 매니지먼트 펄체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이제 공개 시장 조작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장에서 이 준비금이 모자랄 때는 시장에 돈을 좀 풀어주고 준비금이 그러니까 넘쳐나면 다시 걷어들이고 근데 이거 다 중요한 건 단기채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빌이라고 하죠. 그래서 2년 미만의 단기채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는 이 위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QE라는 것은 이런 단기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장기물,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물을 시장에서 사주는 거를 기대하는 건데 이것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번에 코멘트도 잘 보실 게 이것이 진짜 QE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RMP를 얘기하는 건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시장에서 한동안 설왕설래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에 이걸 살펴보시되 당장은 이것이 이번에 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은 낮게 수준을 낮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2% 눈앞에 두고 연말연초 엔캐리 청산 공포 커진다는데 이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12월에 히어로 빌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히어로 빌런. 네. 히어로는 FOMC일 거고 빌런은 BOJ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느낌은 약간 이게 매파적이라면 뒤바뀔 수도 있겠는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작년 여름에 한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일 금리 차는 좁혀지는데 일본 금리 올라가서 엔화는 약세 배팅이 심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를 십몇 년 만에 크게 겪었습니다. 그 시장이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제 물론 소위 미일 금리 차는 많이 좁혀졌고 엔화 약세는 좀 심해져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에서 선물 베팅을 하는데 지금은 엔화 약세 베팅이 2024년 7월에는 엄청 심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순매도 포지션이 엄청 심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걸 보시면 맨 우측으로 보시면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 부분 유지가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급변동은 저것이 이제 사실 캐리 청산이 되면서 엔화 강세, 배팅, 약세가 강세로 돌면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당장에 이번 상황에서는 적어도 소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나타나는 소위 엔화 강세 반전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요. 이제 그 비트코인 잭팟은 이제 힘든 건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코빗은 내년에 14만에서 17만 달러 제시했던데 지금 상황으로 이제 9만 달러를 막 어떨 때는 이탈하고 막 회복하고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단기 유동성에 가장 또 민감한 것이
비트코인이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들이 워낙 거기에 많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단기 유동성, 레포도 좀 말려 있고 일본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글로벌 소위 이제 유동성도 약간 이제 소위 긴축돼 있는 상황이 열려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갖고 왔는데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 지지율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입니다. 네. 보시면은 그 9월 달 이후에 보시면 급격하게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우하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산업에서 기대하는 건 트럼프가 건재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추가적인 정책 완화책, 부양책이 나오기를 암호화폐 관련해서 기대를 하는데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부스팅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기에 같이 녹여져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좀 더 강하게 가려면 네. 시장의 유동성도 풀려야 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도 좀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딱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이해가 쉽네요. 네. 12월에 마지막 전략 좀 세워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산타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초비둘기파인 해시가 혹시라도 나올 매파적 인하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 네. 그 위험, 부정적인 걸, 긍정적인 걸 덮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삿바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는 기본적으로는 단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고하저를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랠리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올해도 좀 재미 못 보신 게 개별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다가 네. 지수 상승을 못 쫓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기본적으로는 지수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되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확실한 수혜가 있습니다. 배당 분리과세. 이것이 확실히 시장에 내년도에는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1년 내내 이미 사실은 지금 최근 한 달간 그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이라보다는 내년에는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요 두 가지를 조합하시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기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FOMC와 또 산타랠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